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2월 27일에서 28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북미 회담 장소는 베트남이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베트남 내에서의 삼성의 입지가 어느 정도이길래 김정은이 방문을 계획하는 것일까?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 삼성은 비중이 어마무시하여 베트남을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이다. 삼성은 18년 기준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베트남에 투자했고 베트남에서만 약 70조 원의 매출, 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단연 넘버원의 규모이고 2017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은 428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 2,138억 달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계열사 수출까지 합칠 경우 베트남 총 수출의 25.3%를 차지한다고 하니 과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 정도 되면 삼성의 베트남 진출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중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베트남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커먼센스에서 삼성 사례를 통해 왜 베트남이 이토록 뜨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꼭 끝까지 보길 바란다. 그럼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이다. 반면에 베트남은 20%이다. 5%는 엄청 큰 차이인 거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5% 때문에 삼성이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공장을 이전했겠는가? 절대 아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이다. 삼성이 진출해 있는 하이퐁이라는 지역은 베트남 경제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약 900만 평 규모로 베트남 전체 16개 경제 특구 중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자랑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2년 동안 면세, 4년 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의 매출이 1조일 경우 2년 동안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고 2년 이후 법인세를 1,000억 원씩만 매년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이다. 베트남 정부에서 삼성같이 대규모 투자를 하이퐁에 할 경우 4년 동안 법인세를 면세해주고 9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는 정책을 낸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이 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는 법인세를 2,500억 원을 내야 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4년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이후 9년 동안 1,000억 원씩만 내면 된다. 그럼 매출이 1조 기준만 잡았더라도 매년 1,500억 원씩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13년 계산 시 한국에서 삼성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3조 2,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9,000억만 내면 되니 당연히 금전적으로 삼성이 베트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인건비 차이이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343달러로 한국의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인건비에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삼성에 다니는 지인의 말과 뉴스 등을 참고 시 우리나라에서 삼성 직원의 월급은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어떠한가? 베트남의 근로자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수준이다. 정규직의 경우도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일 경우는 어떨까?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약 180달러로 하나 20만 원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시간당 8,350원이다. 이것을 한 달로 환산해보면 약 175만 원의 숫자가 나온다.
역시 베트남이 약 10배가량 저렴하다. 더 계산해 볼까? 지금 삼성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기사에 따르면 거의 17만 명에 이르고 간접 고용 인원까지 합치면 약 18만 명에 달한다 한다. 간단히 계산을 위해 한국에서 삼성에 근무하는 직장인 월급을 400만 원, 베트남 직장인을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1인당 360만 원 차이가 나고 17만 명을 곱하면 약 6,100억 원의 차익이 매달 발생한다. 1년으로 따졌을 경우 매년 7조 3천억 원 가까이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 월 6,100억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월 매출이다.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 절감된다. 물론 노동의 질, 생산성에서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이러한 인건비 세이브를 삼성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삼성은 2008년 박린성에 1공장을 지은 데 이어 2013년 북쪽 타인 응류엔성 옌빈 공단에 스마트폰 2공장을 지었다. 이 두 공장의 면적은 약 3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20개를 합한 크기를 자랑하고 이 면적을 평수로 따지면 약 95만 평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 거대한 두 개의 공장에서 삼성은 매년 약 2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삼성전자 전 세계의 생산량의 절반을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삼성 공장이 위치한 이곳은 평당 약 160불, 하나로 약 18만 원 정도에 구입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싸게 지방에 공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서울 근교 경기도에서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은 할 것이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약 5분의 1 값에 공장을 지은 것이다. 간단히 비교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장을 지을 경우 100만 원 곱하기 95만 평이 되어 9,500억 원 정도가 소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18만 원 곱하기 95만 평이 되어 1,700억 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여기서 또한 약 8천억 원의 금액을 절약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도의 부지 비용 세이브를 삼성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치적인 이슈 또한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잘못을 일으킨 경우 시위나 집회를 허용하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일당의 독재 정치라 시위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강성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시위, 집회 등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베트남은 면적도 우리나라의 3배가 넘을 정도로 크고 인구도 1억에 육박한다. 게다가 그 인구의 절반이 35세 이하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이처럼 매력적인 시장에서의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